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부산 할매님이 일찌감치 이런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방송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라고 올려주셨고요. 어이구 고맙습니다. 네, 김천년소리님은 열대야의 습도까지 높아 잠을 설치고 피곤함을 떨치려 커피 한잔 하면서 똑 부러지는 시선 집중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피로 회복제군요, 저희가. 네. 네. 감사한 말씀이고요.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 빠르게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오늘도 어김없이 특검발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관련 후속 보도가 나왔는데요. 2022년 1월 5일 윤모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통해 1억 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김건희 특검이 포착한 바 있다고 이미 뉴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근데 받은 게 더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를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2022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통일교의 가평 천정궁 한학자 총재가 머문다는 바로 그것인데요. 천정궁을 직접 방문해서 한학자 총재에게 큰절을 하고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받아갔다라고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호, 역시나 돈을 받은 시점 그리고 돈의 성격 이런 거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두 차례 방문, 다시 말해서 두 차례 수수 시점은 대선 전후라고 합니다. 대선 전이라면 1월 5일 그 받았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1억과 같은 성격, 대선 자금 용도였을 가능성 상식적으로 일단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건데 대선 후에도 받아갔다면 도대체 이건 뭐냐? 라는 의문이 싹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당선 축하금이었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권성동 의원 개인에게 갔다라는 돈이라는 겁니까? 이게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한겨레는 특검이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수뇌부의 원정 도박 수사 정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핵관이 바로 권성동 의원이다. 이렇게 특정을 했다고 보도를 했어요. 자, 이것과 연관이 있는 건지도 함께 봐야 된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돈도 돈인데 촌철님들은 쇼핑백과 큰절에 또 주목을 하고 계시네요. 권광윤님, 쇼핑백? 물음표. 이제 또 쇼핑백이 이슈가 되겠군요. 라고 올려주셨고, 나라사랑님은 돈을 얼마나 받았으면 교주한테 큰절을 할까요? 네. 라고 보내주셨는데 역시 특검이 더 추적해서 밝혀낼지 지켜보고요. 또 하나의 특검 소식 어떤 걸까요? 최상병 특검으로 가겠습니다. 최상병 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지명 이후 출국 과정, 출국 금지가 해제된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관련 소식이 나왔는데요. 최상병 특검이 이노공 전 법무차관이 지난해 3월에 메신저로 이종섭 전 장관에게 출국 금지 해제 신청서 양식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경위를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난해 3월 4일에 이종섭 전 장관이 주 호주 대사로 지명이 됐고요. 이틀 뒤에 그러니까 공수처가 자신을 출국 금지한 사실을 알고 바로 그날 법무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을 했었고 3월 8일에 법무부가 출국 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금지를 해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과정에서 이노공 전 법무차관이 출국 금지 해제 신청서 양식을 보내줬다라는 것인데 그럼 도대체 왜 보내줬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이노공 전 차관이 해명하기를 퇴직 후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비법률가인 지인의 절차적 문의에 대해 개인적 도움을 준 것일 뿐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보고요. 둘이 좀 친한 사이인가요? 어떻게 지인이 됐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 회의를 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자, 이노공 전 차관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근무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카풀을 하면서 친분을 유지했고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차관으로 임명이 됐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언론 보도를 많이 타면서 조명이 됐던 인물인데 자, 여기서 한번 상식적 의문 하나를 제기해 봅시다. 이종섭 전 장관은 호주 대사로 지명된 후에 출국 금지된 사실을 알고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개인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이노공 전 차관과 뭐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 부탁을 했다고 칠 수 있는데 대사로 지명이 됐잖아요. 그럼 이거는 말 그대로 실무적인 과정이고 절차잖아요. 그러면 외교부에서 그 대사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외교부 직원을 통해서 이거 좀 알아봐 달라. 그다음에 양식 좀 구해달라라고 하는 게 오히려 상식에 부합하는 통상적 절차이자 행위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굳이 법무차관까지 지냈던 고위직을 지냈던 지인에게 연락해서 양식 좀 보내달라.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의 통상적 사고에 그러니까 부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식을 보내줬다는 건 이노공 전 차관도 인정을 했어요. 따라서 양식을 보내준 건 팩트라고 봐야 되는데 보내준 게 양식만이냐 아니면 여기서 뭔가 법률적 조언이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해줬느냐 이걸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되고 이렇게까지 해줬다면 그 동기가 단순히 이종섭 전 장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냐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어떤 일정하게 영향을 미친 것이냐 이것도 지금 확인이 필요하다. 이 말씀까지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의적으로 도와줬느냐 누가 도울해서 도왔느냐 네. 요거까지 밝혀야 될 것 같고 1995님이 오늘 시선집중 10시까지 연장방송 해주면 안 됩니까? 라고 해주셨는데 왜 그러냐면 김건희 씨가 검찰의 특검에 출석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뭐니 해도 오늘 이 뉴스에 관심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0시에 이제 특검이 출석을 하는데 포토라인에 선 뒤에 조사실로 올라가서 조사를 받을 텐데 그 첫 번째 조사 내용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될 것이라고 여러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조사는 서울고검 재수사팀에서 수사를 했던 한문혁 부장검사가 직접 할 것으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네. 뭐 특검은 김건희 씨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심야 조사 어렵다라고 할 걸 예상을 해서 주요 혐의와 관련해서 아주 압축적으로 한 1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사전에 준비했다. 이런 보도도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네. 질문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질문보다 저는 궁금한 게 네. 질문한 다음에 어떻게 할지가 더 궁금한데요. 자, 도이치모터스 건으로 한정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금방이라도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서울고검 재수사팀에서 김건희 녹취록 다수 확보했다는 사실 저희도 전해드렸죠. 물증 확보됐습니다. 거기에다가 권오수, 이종호 등등에 대한 조사도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면 남은 건 법리 검토뿐인데 법리 적용 문제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지금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교점이 있기 때문인데 또 다른 전주 손모 씨에 대한 법원 판결이 그 기준점이라고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해 9월 손 씨의 주가 조작 공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제시한 판단 기준이 있는데 조작 세력들이 손 씨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주문을 내지 않았고 조작 세력이 손 씨에게 손실 보장 약정한 사실이 없다라는 이유 이걸로 무죄 판단을 내렸는데 그러면 거꾸로 얘기를 하면 조작 세력들이 계좌를 관리를 해줬고 그다음에 손실을 그러니까 보전해 주겠다고 약정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모 관계가 인정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법리 판단의 근거가 나온 건데 이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까? 안 밝혀졌습니까? 거의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점 때문에 법리 적용에 있어서도 큰 문제는 없다. 이런 지금 진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불러서 만약에 첫 번째로 도이치 건에 대한 조사를 한다면 그 뒤에 바로 사법적 판단을 내릴지 아니면 유예하고 다른 혐의까지 다 조사한 다음에 사법적 판단 이래서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를 하는 이거로 갈지 이게 지금 관심사다.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도이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파상되는 게 지금 두 가지 있는데 이것도 좀 마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거죠? 첫 번째. 공수처가 이 도이치와 명품백 무혐의 결론을 낸 검찰 관계자들 고발 사건을 김건희 특검에 넘긴 게 어제 확인이 됐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고발 대상인데 예상대로 김건희 특검이 도이치 건을 가장 먼저 처리를 한다면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당시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판단도 절반은 이루어지는 셈 아니겠습니까? 남은 건 뭐가 되는 겁니까? 그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이 무능에 의한 무혐의였는지 아니면 고의에 의한 무혐의였는지 이걸 입증하는 문제가 남는데 바로 이것도 수사에 들어가는지 아닌지 이게 지금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요거는 좀 다른 건인데 도이치하고 연관된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JTBC가 보도를 했는데 수협은행이 도이치모터스 대출 해준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좀 보도를 내놨습니다. 네, 수상한 대출. 예, 수협은행 뚝섬역 지점이 2023년 3월 24일에 도이치모터스에 100억을 대출해 줬는데 담보도 안 잡고 지급 보증도 받지를 않은 상태에서 신용대출로 100억을 대출을 해줬다는 건데요. 이 시점이 노동진 수협회장이 3월 초 취임하자마자 의혹이 그러니까 지역 언론에서 폭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의혹이 뭐냐면 1월 수협회장 선거 때 투표권을 갖고 있던 조합장 5명에게 성접대를 했다라는 이런 폭로였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어찌어찌해서 수협회장이 당선이 된 직후에 도이치에 100억의 신용대출을 해줬다. 이게 첫 번째 주목할 점이고 두 번째 이때 도이치모터스 상황이 어땠느냐. 권오수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내부적으로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을 때였는데 신용대출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종합을 하면 노동진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모종의 힘이 필요했고 권오수 회장은 그 힘을 동원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 이것이 어느 지점에 가서 접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끝이 아니었죠. 뒤이어 수협은행은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에도 돈을 빌려주기 시작을 해서 지난 2년 동안 대출해둔 돈이 648억 원에 이른다. 라고 하는데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도이치 뒤에 누가 있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까지 특검이 수사할 게 또 추가됐다. 그렇습니다. 네. 김은아님, 아이고 우리 예리한 김종배 형님이 특검 보러 들어갔어야 했는데 라는 아쉬움을 보내주셨고 또 김건희 씨가 오늘 오전 10시에 특검에 어떤 모습으로 출석을 할 거냐 많은 촌철님들은 여기에도 좀 궁금증을 가지고 계세요. 박상롱님, 전 이용당했어요 라고 하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김건희 씨가? 네. 아, 예. 네, 아무튼 더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 3부 그리고 유튜브 연장방송 사법어때에서 한동수 전 대검감찰부장 그리고 이춘재 한겨레 논설위원과 꼼꼼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난 아니에요 님이 오늘 가장 급한 뉴스는 법사위원장의 차명거래 아닙니까? 라고 해주셨는데 바로 그 뉴스도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춘석 의원이 그저께 국회 본회의 도중에 책상 아래에서 스마트폰으로 주식을 분할 매수하는 장면이 더 팩트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 의원이 거래한 주식 계좌의 소유주는 보좌관 차모 씨라고 하는데 이 계좌에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 1억 원이 넘는 주식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고발 방침을 발표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를 했는데 그리고 몇 시간 뒤 어제 저녁 8시에 이춘석 의원이 민주당 탈당과 법사위원장 사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거 차명거래 아니냐 지금 논란이 뜨겁습니다. 일단 차 보좌관은 그게 자기 주식 계좌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춘석 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자기 휴대폰을 잘못 가지고 들어가서 주식창을 열어본 것일 것 같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고요. 이춘석 의원도 무리를 일으킨 점은 사과하면서도 차명 거래는 아니라고 부인을 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건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네, 그리고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중에도 해당 보좌관의 명의의 주식창을 이춘석 의원이 들여다보는 장면이 또 언론에 찍힌 적도 있다. 이런 보도들도 있다라는데 차명 거래가 맞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그 탈당했고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했으니까 정무적인 부분은 그냥 논외로 치겠습니다. 그렇다고 끝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법률적 문제가 지금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차명 거래는 명백한 금융실명법 위반입니다. 불법 목적으로 차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자윤리법 위반에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보유 주식이 없다고 재산 신고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게 차명 주식으로 확인이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허위 신고가 돼버립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이 맡고 있는 직위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이라는 직위도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를 하고 있느냐? 어제 어떤 발표가 있었습니까? AI 국가대표 선발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선정된 업체가 이춘석 의원이 엊그제 스마트폰으로 거래했던 주식 그 종목의 그 업체들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불거집니까? 이해 충돌 문제가 불거집니다.
여러 각도에서 사법적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의 해명으로 그냥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제기를 하겠습니다. 강선우 의원의 의원 갑질 논란이 불거진 바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차명 거래가 맞다면 그거보다 더 악성인 의원 갑질에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을 함께 드릴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정말로 그 차 보좌관의 명의를 빌린 거라면 그것이 의원의 신분을 이용해서 야, 네 명의 좀 쓸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라면 이거 상당히 악성인 게 어떤 점에서 악성이냐면 명의를 빌려준 차 보좌관도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사법 처리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의원님 때문에 자신도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 대상에 올라간다는 점에서 보좌관을 어디로 내몬 겁니까? 낭떠러지로 내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더 악성인 의원 갑질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다. 차명 거래가 맞다면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아름다운 독도님 보좌관 비번도 같이 공유합니까? 둘이 경제 공동체인가요? 린주님 폰 잠금은 어떻게 열었을까요? 끼임 작가님 비밀번호까지 다 준 건가요? 뭐 많은 궁금증들이 오고 있는데 이춘석 의원 본인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수사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라디오 헤드님 이것 때문에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에 뺏기는 건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벌써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우리에게 줘야 된다 이러고 나오고 있죠. 네. 어떻게 될지 시선 집중하겠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경찰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수사관들을 보내 정광훈 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월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특수건조물 침입교사 등의 혐의가 수사 대상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1월 18일 법원 폭동 직전 전 씨는 서울 광화문과 서부지법 앞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고 폭동을 선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전 씨는 집회 무대에 올라 서부지법으로 빨리 이동해 대통령을 찾아와야 된다. 국민 저항권이 시작됐으니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부지방법원 주소를 한번 띄워주세요. 주소. 빨리 이동을 해야 되니까 오늘 내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목소리는 지난 1월 18일 정광훈 목사가 했던 말인데요.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거의 7개월여 만에 압수수색이 어제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압수수색 현장에 나타난 정광훈 씨는 나는 지시할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은퇴 목사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 근데 무슨 은퇴한 목사가 걸핏하면 집회에 나가서 마이크를 잡느냐. 네, 그리고 그 설교한 걸로 한 달에 2천만 원씩 받는데요. 네.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아니 은퇴해서 심심해서 그럼 껄핏하면 집회 나가고 무대에 올랐던 겁니까? 라고 반문하는 걸로 가름을 하고요. 네. 주목할 점은 자, 좀 뒷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뒷북이더라도 제대로 그러면 북을 올릴 수 있는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딱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소속 전도사 2명이 엊그제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서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윤영보 씨와 이형석 씨인데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3년의 실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이 두 사람과 전광훈 씨와의 관계, 특히 서부지법 폭동 직전, 폭동 과정에서 혹시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었었느냐 이것만 밝히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찰이 지난 4월에 서부지법 폭동 전날과 당일에 전광훈 씨 통신 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 내역을 확보해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통신 대상에 폭동 사태 관련 인물들 특히 이 2명의 전도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좀 일단 가장 먼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게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사는 한 걸음 앞으로 더 나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 2부 인터뷰에서 전해드릴 텐데 맘다니 홀링님 경찰 압수수색 진짜 빠르네요 라고 올려주셨고 토토로님이 본인이 내뱉은 말과 행동에 책임지는 시간이 온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억지읒님 사랑제일이 아니라 혐오제일인 것 같습니다. 라고 꼬집어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권지영 기자와 인터뷰에서 좀 풀어보도록 하죠. 자, JB타임즈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